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해 조만간 개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 내로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수리가 유력한 상태고요. 내년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서 노영민, 김상조 실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하자는 강경론,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무게는 후자에 더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연휴 한가운데 긴급하게 잡힌 만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비롯해 검찰개혁,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24일 밤 10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더 따져봐야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징계 재가를 통해 이른바 추윤 갈등을 매듭지려 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기구 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파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59.7%로 각각 최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격차도 오차 범위 바깥인 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일자별로 보면요. 윤 총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4일에 부정평가가 60.1%까지 올랐는데요. 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3%, 국민의힘이 33.8%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로는 최저치입니다.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검찰 문제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통해서 사퇴 수습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지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느낍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 수습을 위해 명예제대가 아닌 사실상 경질 형태로 추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임으로는 앞서 이 추 장관과의 대화에서 본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사람은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나이는 박 의원이 3살 어리고요. 자,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을 범계 아우로 칭하면서
윤석열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두 사람의 관계는 앞서 본 선택적 정의 대 선택적 의심 대결 구도입니다. 자, 또 다른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 있습니다. 자, 또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임 2년 안팎인 성윤보 산자부 장관,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핵심은 2년 가까이 문 대통령을 보좌해온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서울 반포집을 뒤늦게 내놔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그 집을 팔아서 남긴 차익이 8억여 원이란 사실도 알려졌죠. 그럼에도 노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건 안정돼 있는 청와대 운영 기조를 당분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 백신 관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야당은 김 실장이 빠진 개각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태도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실장은 각각 2년, 1년 6개월째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상징하는 인사기도 한데요. 만약 동시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추구해온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습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신비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개각, 추미애 사표 수리 수순.